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혈장치료 관련된 종목과 메신저 RNA,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어요? 지오소프트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장 치료 관련되는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PHC라는 종목 있어요. PHC, 네,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 있고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여지고요. 오늘 우리가 요게 메신저 리보엑산, 메신저 RNA 관련된 종목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이진을 제가 좀 건드리려고 했는데 상한가 같죠? 29.9%. 그거를 왜 건드리려고 했냐면은 참 후회가 돼요. 예, 자 볼게요. 그걸 안 돼 가지고 자 아이진 상한가를 갔는데 예, 이거를 못 건드려서 결국 ST팜을 제가 매수를 해서 결국은 조금 점심값을 보시고 또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아이진이 오늘 올랐기 때문에 그 메신저 RNA 종목들이 주가 올라지는데 이거는 유무상증자를 했고 오늘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제가 기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충분히 이 회사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럼 시장에 관심을 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하려고 사실 했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나도 이거 생각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너무 오늘 좀 제가 기분이 좀 꿀꿀해요, 사실은. 놓쳐가지고 기분이 꿀꿀해. 자, 볼게요. 네, 놓치면 할 수 없긴 한데, 자, 오늘 29일 아닙니까? 자, 오늘이 29일. 오늘 28일이죠? 네. 28 여기거든요. 그죠? 28일인데, 아침에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좀 반성하는 의미로 하는 건데, 이게 아침 붕 떠서 출발했잖아. 그죠? 전일 대비해서 5% 이상 올랐다가, 빠졌다가, 시초고 회복하는 것만 보고 딱 그냥 잡으면은, 원래 어차피 운빨에 좀 맡기는 건데, 사실. 샀으면은, 이거, 진짜 오늘 고사님도 뭐 점심값이 아니라 다들 뭐 학원비, 생활비 뭐 좋아요 뭐 난리하면 났을 텐데 너무 기분 좋잖아. 근데 아이진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랄까 조금 약간 그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거든요. 이런 종목을 좀 자신감 있게 베팅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보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가 버린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두 번째 속상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종목을 선택하면은 올라가질 않아. 근데 선택 안 해버리면은 올라가 버려. 그래서 아진 엑스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플러스 5.86% 이건 시초가부터 바로 잡아야 돼. 그럼 좀 빠졌을 때 잡아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 보니까 못 잡은 거죠. 이럴 때 또 다음번에 그러면 또 선택할 때는 시초가부터 잡아야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주가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참 재밌는 거는. 그래서 주식이란 게 이래서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을 해서 수급이 유입된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산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예요. 아무래도 실적이 좋죠.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금호석유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금호석유, 그죠? 금호석유. 예, 금호석유가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는 거죠. 아직은 큰 흐름을 잡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금부터는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실적은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 잡으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살아났을 때 잡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뭐 오늘 그 휠라홀딩스 그리고 뭐 이렇게 골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 그런 종목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삼성 SDI, SK텔레콤, 이런 종목들,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매수해준 종목은 S-오일, 그리고 현대건설, 예,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매수해줬고, 그 다음 페노션,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물 건너갔어요. 매매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 재개되는 날 주가가 다행히도 위로 이렇게 급등이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은, 물론 종목을 이제 쪼개져서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될 텐데, 급등 패턴이 나오면은 그때 익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예, 거래 재개됐는데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진행됐다 그러면 그거는 한 발 물러서서 시간차를 길게 두고요, 하단에서 더 사주는, 두산인프라코어를 각각 더 사주는, 두산중공업을 더 사주는, 그리고 그런 식의 전략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건 지금까지 그 기업 분할에서 올해 들어와서 손실이 난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두산인프라코어도 과연 그렇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가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좋았고, 골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영업 제한 해제 수익 기대감으로 인해서 스크린 골프 영업 시간이 늘어나면 일평균 최대 1라운드 증가가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카스텔 바작이라는 회사와 골프전 뉴딘 홀딩스, 휠라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분기도 좋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투자를 했죠. 포스강판, 동국제강, 세아제강, 이런 종목도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그 파악을 잘해서 잘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기 실적 기대감에서 코롱인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코롱인드 투자하신 분들 추세 대응 필요한데요. 예, 축하합니다. 항상요, 제가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올랐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근데 몇몇 아시는 분들이 이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어요. 이때 안 간다고 호소를 많이 했다고, 나한테. 그래서 뭐 다른 종목으로 바꿔볼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손실 보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확실하게 손실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게 없으면 남아 있어라. 그리고 코롱인더가 이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 못 간다고 버릴 건 아닌 것 같다. 선택은 자유인데 수익이 올라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때 마지막 날에 손절을 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된 거죠. 그리고 한참 치고 올라오고 난 뒤에 손절해 놓고 다시 10%나 높게 가격을 올려서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 마음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도 하나도 안 들으면서 물어보긴 왜 물어보냐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코롱인더 좀 잘 가고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고, 페노션 잘 가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자, 파워로직스를 기존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예, 파워로직스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끈기 있게 하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니까 재차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트도 차트지만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 폐배터리 관련된 성장성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집중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끈기 있게 모아 가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이거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이제 더 이렇게 주목을 받을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이제 시젠, 마크로젠, 액세스 바이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된 변이는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최소 85개 국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진단 시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시즌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흐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보겠습니다. 시즌이 한번 무상증자 후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했는데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단번에 이렇게 사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뭐 시즌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징주까지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빠진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8시 56분이네요. 자, 오늘 8개의 스토리를 7개의 스토리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스푸트니크 V 델타 변이 강력한 효과 소식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EID 이런 것도 500원 하더라고요. 500원.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내용은 좋은데요. 뭐 EID 뭐 이렇게 막 이트론 이런 종목들 많이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니까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글쎄요,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쨌건 뭐 그런 이슈가 있었다. 스푸트니크 V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어지긴 합니다. 아시겠죠? OLED 하면 앞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 몇 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OLED TV 패널 출하량 급증 전망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아졌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HB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YMC, 영우, DSP 이런 일부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봅시다. OLED 한번 찾아봅시다. OLED. 짜잔. 네. 요 종목들이 대체로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OLED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들 눈에 띄죠.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리고 YMC도 오늘 좀 올랐어요. 언급이 좀 됐고, 선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올랐고요. 영어 DSP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PI 첨단 소재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죠. 베셀 이런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덕산 데코피아 이런 종목들이 OLED 관련된 종목
9% 오늘 상승했고요.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동아일텍이라고 기억나세요? 동아일텍 OLED 관련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또 뭐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동아일텍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아일텍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아요.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 많이 못 갔는데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덕산 네오룩스 잘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예, 잘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OLED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이 OLED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특히 더 좋다고 하니까 주목하시고, 특히는 실적 베이스 하에서 긍정적으로 예측이 되는,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OLED 섹터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 종목들을 한번 역시 좀 살펴봤어요. 어떤 우리가 기존에 한번 봤던 종목 중에서 특징적으로 올라와줬던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시 뭐 포스코 강판, 우리가 뭐 엄청난 수익을 지금 남긴 상태죠. 포스코가 중국 허베이 강철과 합작사 추진 소식에 수익 기대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실적에 대한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맥스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 코스맥스, 예, 이렇게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가 된 것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가잖아요. 지금 보죠? 빠졌다 올랐다 잘 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코스맥스 좀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자, LG하우시스, 자, 대우건설은 호방건설 부참 등에 따른 중흥 DS 네트워크 2파전 소식이 하락했다. 대우건설은 조금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건설은 조금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예, 좀 불안해요, 솔직히. 예, 좀 보시죠. 네, 보고만 있습니다. 이미 뭐 5,000원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올랐잖아. 자, IG는 뭐 아까 얘기했고, 아진 에스텍 얘기했고, 마크로젠, 네, 좀 굵직한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나이스 평가 정보가 정부 핀테크 정책 낙수 효과 지속 전망에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예, 지속될 것이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네, 파워로직스 김부겸 총리 폐배터리 산업 지원 소식 관련 사업 사실 부각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요 정도 보고 뭐 오늘 좀 크게 제 눈에 좀 띄는 게 없어요. 예,